종목들의 계급 전쟁 흑백 주식을 시작합니다. 진행의 양명지입니다. 오늘 전약 후 강입니다. 낙폭으로 시작했던 양지수는 오후 들어서 상승으로 전환하며 마감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은 만큼 오늘은 반등을 기대했지만 간밤 미증시에서 특히 반도체주가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함께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줄이며 상승으로 전환했다는 점 정말 다행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낙폭을 줄여내며 21선을 지켜내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코스피 상승 전환을 견인하기도 했죠. 한편 국제금리는 다시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AI를 둘러싼 각종 우려와 노이즈는 계속해서 주가 하락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을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또한 다음 주도주는 어떤 섹터가 될까요? 어제 2차 전지가 강하게 오르면서 그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코스닥에서 모처럼 바이오주가 쉬어가니 그 수급 공백을 또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메꿔주는 모습 포착됐는데요. 또한 오늘 원전주 강세를 보였고요. 워낙 상반기 이 화장품 수출액이 견조했다 보니 화장품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도주는 어떤 섹터가 될까요? 오늘 출연하시는 오스틴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반도체 소부장이 될 거다. 또 그 다음 후보군으로는 로봇도 올라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 방송에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 오스틴 전문가님과는 잠시 후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오늘 캐스터와 함께 시황 레시피 알아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흑백 주식 캐스터 강규빈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 속에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시장의 기대가 높아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투자 확대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와 AI 인프라 관련주 전반에 매도세가 나타났는데요. 이에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도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반면 미 재무부가 일반 계정 TGA를 활용해 장기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는 보도 속에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했고요. 국제유가 역시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예상보다 제한적이라는 평가 속에 7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시장의 부담을 일부 덜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기술주 약세는 오늘 국내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약 후강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장 초반 크게 흔들렸던 양 지수는 오후 들어서 낙폭을 빠르게 줄이며 결국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의 약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미국 반도체주 전반의 차익 실현성 조정이 이어진 데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그리고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장 막판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에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 낙폭을 모두 만회하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낙폭을 크게 확대하며 6,400선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이후 빠르게 낙폭을 만회했고요. 장 막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전거래일보다 0.68% 오른 6,742.7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 780선까지 밀리며 약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는 빠르게 낙폭을 줄였는데요. 결국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며 전거래일보다 1.70% 오른 827.1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3조 8,144억 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 517억 원, 1조 1,707억 원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무려 1,373억 원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27억 원, 154억 원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오늘 무려 14.87% 급등한 12만 1,3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상승의 중심에는 미국의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은 미국 페르미아 아메리카와 텍사스의 대형 원전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요. 현재 기본 설계를 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인 EPC, 즉 그러니까 설계 조달 시공 계약 체결을 목표로 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테라파워의 차세대 원전 8기에 대한 EPC 우선권 등을 확보하는 등 대형 원전부터 그리고 SMR까지 미국 원전 사업 전반으로 수주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한화입니다. 한화는 오늘 인적 분할 이후 거래를 재개한 첫날 무려 17.40% 폭등하면서 11만 8,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적 분할은 이 기존 주주들이 지분을 그대로 나눠 갖는 방식으로 하나의 회사를 둘로 분리하는 것인데요. 이번 분할은 기존 한화에는 방산과 조선, 에너지, 그리고 금융 등 그룹 핵심 사업이 남고 한화비전과 한화로보틱스 등 테크라이프 사업은 신설법인인 이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로 분리가 됐습니다. 이에 복잡했던 사업 구조가 단순해지고요. 한화가 방산과 조선 등 핵심 계열사를 중심으로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려줬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우리기술 투자는 이 벤처기업과 신기술 기업 등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 회사로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가상자산 관련주로 꼽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무려 15.84% 급등한 6,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와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확대에 따른 유동성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미 정부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통과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 전반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특히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우리기술 투자는 가상자산 시장 회복에 따른 업비트 거래 활성화와 이 두나무의 기업 가치 상승 기대감이 함께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이 미국 기술주 약세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속에 이 반도체 대형 주가가 하락하면서 양지수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이 장 초반 급락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을 했는데요. 이제 시장의 시선은 한국 시간 27일이죠. 이 새벽에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AI와 반도체주 전반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엔비디아의 실적뿐 아니라 향후 AI 수요와 이 실적 전반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국내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강규빈이었습니다. 오늘의 백주식이 내일은 흑주식, 오늘의 흑주식이 내일은 백주식, 일주일 뒤에는 다이아몬드 골드 주식까지 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이슈가 많은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시장의 흑과 백을 가려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스틴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스틴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전약 후강의 시장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는 전강, 후강일 때도 물론 기분이 좋지만 이 전약 후강 할 때 오후 네. 들어서 상승으로 전환할 때 이 짜릿함이 있더라고요. 아, 저도 봤습니다. 네, 저도 오늘 그렇게 시장 이 상승으로 돌려세우는 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정말 그래도 저는 좀 오랜만에 기분 좋은 시장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일단 한 줄 평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근데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한 4조 원 가까이 팔긴 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쪽들 특히 그리고 기타 법인 그렇죠. 기타 법인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1조 5천억 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대부분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그쪽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내 증시는 시속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외국인은 이제 코스닥 쪽으로 그래도 한 1,3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기관도 그래도 보시면은 계속 순매도를 장 초반 그리고 오후까지 이어가다가 이제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조금 순매수의 기조로 돌아서면서 어쨌든 동시 순매수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어쨌든 우리 증시의 체력 자체 그러니까 저가 매수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다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정말 저가 매수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지점이 저는 코스닥 기준으로 정확하게 800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0포인트를 보시면은 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딱 여기인데 오늘 보시면 정확히 22 이동평균선을 딛고 밑거리를 남기면서 양봉 캔들로 마감을 했었죠. 820포인트. 그러니까 800포인트 아래로 빠질 때마다 외국인이 저가 매수세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도 조금 재밌는 게 비슷합니다. 정확히 22 이동평균선을 딛고 반등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20일 이평선 딛고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방금 그 얘기 또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게 또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은 SK하이닉스 차트인데 똑같아요. 정확하게 22 이동평균선을 딛고 올라왔고 삼성전자도 한번 보시죠.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파란색 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코스피 다 시가총액 1, 2 기업이라 동조화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 코스닥도 약간 이런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이 조금 쉬어가면서 확실히 순환매가 좀 많이 돌았습니다. 그렇죠? 돌면서 전강 전략 후강에 기분 좋은 장세가 연출되었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주주환원에 대한 이 실망감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이 경계심으로 약간의 관망 심리가 좀 나오지 않았나 외국인들의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마이크론, 샌디스크, 엔비디아 쪽도 좀 하락한 것도 어느 정도 부담이 연쇄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증시가 어제 빠졌죠. 네. 그 밤에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 이 반도체 종목들이 빠진 걸 보고 같이 빠졌어요. 그걸 보고 또 우리나라의 반도체 종목도 좀 빠진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도 보고 있는데 저는 가장 큰 거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심. 그렇죠. 지금 워낙 지금 이번 주에도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굉장히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또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경계심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특히 원전 쪽이 좋았어요. 특징 섹터로 좀 분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정부가 지금 한국에 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를 제한하면서 모멘텀이 조금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화장품, 증권, 자동차 등이 강세를 보였고 어제 좀 강했었던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는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다. 이 정도로 딱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오늘 증시 이렇게 뭐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은 더 중요한 일정들이 이번 주 이제 주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의 증시보다는 앞으로의 증시를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증시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주 굵직한 이벤트를 앞둔 한 주이니만큼 앞으로의 일정을 더 주목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제가요 지금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20일 이평선 딛고 좀 움직이려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기는 하는데 앞으로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간다면 뭐 외국인이 워낙 팔아내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담아내더라도 박스권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약간 우려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언제쯤 좀 시원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사실상 저는 물론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우리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정말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 그리고 앞으로 업그레이드될 이 HBM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이상 사실 이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주주환원에 대한 내용까지 나왔는데도 주가는 한 하루 이틀 정도 반응은 하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보합권으로 돌아왔죠. 네, 도대체 네. 얼마나 자극적인 이슈가 나와야 움직일지 그렇죠. 시장이 참 네. 네.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냐. 저도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은 좀 답보 상태, 즉 이 박스권 횡보 흐름이 그래도 최소 연말까지는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은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렇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좋다. 근데 이게 정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네. 그렇죠? 궁금하시잖아요. 꽤나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안에는 힘들 수 있다. 네, 정고점까지는 네, 그렇죠. 물론 그 중간단에 있는 뭐 30만 원 또는 31만 원, 32만 원 부근까지는 또 우리가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 봤을 때 뭐 주주환원에 대한 정책이 지금 나온 것보다 더욱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뭐랄까 시장 참여자들 특히 외국인들이 투자 이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주주환원이 나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연속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약간 요연한 건 사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박스권으로 당분간은 흘러갈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반도체가 박스권을 움직일 때 제가 누누이 지금 방송 나오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코스닥 또는 순환매가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잘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우리가 일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크신 분들은 그 비중들을 일부 약간 손실이더라도 일부 떼서 이제 다른 섹터로 조금 편입을 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됐든 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진입을 하든 이제 조금은 옮겨야 될 시기가 지금이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업황 너무 좋죠. 맞는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섹터, 다른 업종에 있는 이 넘버라고 하죠. 실적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 이 전망까지 굉장히 좋은 업종과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도 시선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역시 그중에는 코스닥 쪽이 포진이 많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코스닥 쪽을 조금 우리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오늘 쉬어가면서 다른 이제 섹터 쪽에서 순환매가 돌았는데요. 이처럼 이제 반도체 대형주는 좀 시간을 갖고 올해 말까지 좀 지켜보고 다음 주도주 섹터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다음 주도주는 시장에서 어떤 게 될지 방송 후반부까지 꼼꼼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청 고정해주시고 커뮤니티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탄탄하게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좀 일정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좋죠. 오늘은 일정을 꼭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슈퍼위크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데 자 일단은 어제와 오늘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당장 내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 이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은 먼저 현대차의 이 CEO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관련된 이제 현대차가 연마다 한 번씩 하는 이제 뭐 투자자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모아두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고 뭐 로봇 관련된 내용들 앞으로의 이 비전을 소개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현대차가 또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자동차 회사에서 피지컬 AI 회사로 확실하게 전환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죠. 네. 한국의 테슬라가 현대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되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를 생산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자회사를 갖고 있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나스닥 상장 추진 여부 그리고 이 로봇 아틀라스의 이제 추가적인 이 생산 계획이나
어디로 투입을 또 될지 이 여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가 이 로봇 섹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내일 관련된 일정들 또 흑백치 내에서 제가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저녁에 9시 반에 PCE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3대 물가지수라고 하죠. CPI, PPI, 그리고 PCE.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를 꼭 하셔야 되고 GDP, 미국의 GDP 성장률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목요일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제 회사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근하시면서 아마 보실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 관련된 내용 엄청 많이 나올 텐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목요일 아침 5시 20분에 발표되고 그리고 어닝콜이라고 하죠.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줄 건데 엔비디아의 실적의 특성상 어쨌든 결국에는 2분기 실적 그리고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이제 여기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엔비디아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블랙웰이라고 하는 AI 가속기 칩이 있죠. 이제 블랙웰에서 이제 루빈으로 진화하는 과정이 있어요. 업그레이드하는 이 과정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관련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여전히 꾸준하게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매출 총이익률이 대략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70%를 넘는 상황인데 어마어마한 수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70%라는 숫자를 지켜줄 수 있을지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조금 봐야 하는 투자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여기 적혀 있진 않지만 이제 한국의 금통위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다음으로 금요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케빈 워시 의장의 이제 잭슨홀이라고 하는 이 연설 관련된 이 발언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국채 금리에 대한 내용들이 노이즈들이 많잖아요. 네. 5년물, 10년물 또는 뭐 30년물 그리고 일본의 금리 상승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거시 경제를 봤을 때 이 케빈 워시 의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또 설명을 해줄지 그리고 이 급등하는 이 국채 금리를 어떤 식으로 또 잠재울 수 있을지 관련된 이 발언들을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 해당 이슈들 제가 또 실시간으로 상세하게 해석해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흑백키친 입장하셔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련된 내용들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이면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랑 또 목요일 새벽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아주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한 주를 맞이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커뮤니티방 입장하셔서 이벤트에 맞게 실시간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 I입니다. 네. I이고 ISFJ. J 비중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사실. 커뮤니티방에 입장해서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이 꼼꼼하게 일정표 너무 네. 자세하게 적어주셔서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구나 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거 좀 좋아하기도 하고요. 네. 정리해서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그런 걸 공유하는 걸 사실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든든하게 한번 대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장의 주도주가 있을 것이다, 어떤 섹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섹터가 다음 시장의 주도주가 될지 3스타 레시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을 보고 좀 제철 재료를 담아봤는데요. 네. 오늘의 재료가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원전이 되겠는데요. 오늘 어떤 재료로 한번 요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재료 전부 다 굉장히 맛있는 재료들인데 네. 사실 오늘 또 특히 원전이 올랐잖아요. 원전이 오르긴 했지만 저는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인 업종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재료는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 쪽을 다뤄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께서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를 또 선택을 해주신 걸 보니까 이제는 좀
좀 쉬어가는 종목들에서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한번 오늘 좀 쉬어갔던 제약바이오 한번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에서 사실 우리가 어떤 쪽을 바라봐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선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제약바이오 굉장히 많습니다. 뭐 SC 제형이라든지 뭐 비만 치료제도 있고 또는 뭐 RNA 치료제 관련주들도 있는데 특히 어제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았었던 비만 치료제. 오늘 우리 킥소스는 비만 치료제를 또 한 번 더 다뤄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비만 치료제 모멘텀을 좀 바라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보고 계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제 시장의 주인공이었죠. 오늘의 메인 요리 제약바이오에서는 한미약품이 되지 않을까. 텐텐데. 네.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먹었던 간식인데 드셔보셨죠? 저 5개 이상 먹으면 엄마가 항상 혼내가지고. 아, 맞아요. 네. 정해져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한미약품 어제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가 오늘 좀 많이 빠진 모습이에요. 단순하게 이 흐름을 좀 차익 실현 물량 출회라고 생각하면 될지 아니면 앞으로 추세가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상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보유자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은 오늘 만약에 이게 정말 소멸성 이슈였으면은 더 빠졌어야 됐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결국에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봉 차트를 보시면은 저가가 마이너스 14%입니다. 근데 결국에 장 마감하고 보니까 마이너스 7%, 네. 절반 이상을 들어올렸죠. 아랫골이 굉장히 많이 달렸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정확하게 50만 원에 주차를 해놨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50만 원을 기준을 두고 우리는 이제 봐야 된다. 한미약품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 이제 또 로슈라고 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제넨텍이라는 이 미국 바이오텍 회사에 이제 기술 수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제가 사실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한미약품에 대해서. 네. 그때 당시에 진입 종목이지 예, 않나요? 보유 종목으로서 이 상한가 가면서 플러스로 전환을 했어요. 드디어. 네. 그래서 저 오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 3.2조 원 규모의 굉장히 큰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총액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임상 1상이에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네. 판매를 기술 수출을 한 게 임상 1상인데 이 임상 1상 물질에 선급급 2,600억 원을 지급했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 2,600억 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했다는 것은 이 물질에 대해서 이 제넨텍이라는 회사가 확실한 어떤 가치를 본 거죠. 앞으로의 가치. 확실히 이게 앞으로 돈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임상 1상 중에서도 이렇게 선급금을 이 정도로 주고 가져갔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한 이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시청자분들도 보통 비만 치료제, 그치,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이 체중 감량도 되지만 지방도 빠지죠. 네, 근손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현미약품이 기술 수출한 이 신약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 빠지는데 근육은 오히려 증가하거나 보존시켜주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정말 이게 상용화가 되고 실제로 팔리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산 거다라고 봤을 때 어쨌든 이거에 대한 가치는 저는 앞으로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 상한가로 보답을 해줬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저는 전고점 라인까지는 충분히 60만 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제 주변에 저희 어머니나 동생도 이 비만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맞으시거든요. 네. 근데 부작용이 소화가 많이 안 되고 메스껍다고 하더라고요. 메스껍고 이 근육이 진짜 빠지는 느낌이 든대요. 그리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맞으면은 근육량이 빠지면 치명적이에요. 몸의 밸런스가 안 네. 맞게 된다라고 봤을 때 어쨌든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부작용을 어떻게 계량을 해서 얼마나 최소한 줄여주느냐가 앞으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앞으로의 굉장히 큰 이 비전, 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미약품이 지금 기술 수출한 이 내용은
이 정도 상승으로 끝날 게 아니다. 보유자들은 꾸준하게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진입 타이밍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딱 50만 원에 마감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 50만 원을 기준으로 여기를 버텨주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한미약품 전고점 돌파는 유효해 보이니 보유자분들은 홀딩해 보시고 이제 신규 진입 타점은 커뮤니티방 흑백기친 내에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로 요리 들어가 볼게요. 다음 네. 재료는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네.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가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됐는데 어떤 쪽을 보면 좋을까요? 근데 2차 전지는 뭐 하나의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ESS 전력 저장 장치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ESS 모멘텀을 바라보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전문가님이 ESS 쪽에서 또 최선호주로 보시는 종목이 네. 또 지금 바로 진입해도 된다. 사실 방송 전에 바로 네.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궁금한데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안 알려줄 겁니다, 오늘. 네. 왜죠? 우리 흑뱅키친 내에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만 아, 알려드릴 거고 네. 이게 또 넥스트 거래에서 또 거래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마치자마자 이제 생존 종목과 함께 알려드리고 바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까지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네. 종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ESS가 왜 좋은지 네.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왜 지금- 지금 당장 진입해도 괜찮은지.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차트랑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 ESS 설치량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보다는 이 기타 지역에 어쨌든 ESS 신규 설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이슈가 있죠? 미국은 탈중국화 네.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죠. 이게 올해 초부터 올해 1월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중국산 ESS 배터리에 관세를 25%를 때렸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산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결국에 또 한국인 거죠.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게 2분기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을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체크하셨을 텐데 어떤 기업은 이제 뭐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고 대부분 이제 이 그동안 적자였던 이 폭을 굉장히 가파르게 줄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뭐 LFP 저가형 배터리도 있지만은 이 ESS 관련된 매출의 증가가 굉장히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힌트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이렇게 블라인드 종목으로 갖고 온 이 종목이 차트상으로도 그리고 수급상으로도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도 좋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또 지금 시기가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강력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또 흑백기친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제공이 된다는 점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2차 전지 업황 자체는 여전히 좋다. 앞으로 전망도 긍정적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서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업황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또 오늘 이 메인 요리는요. 오늘의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매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NST 거래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 종료 후에 바로 진입 가능하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흑백키친 내 입장하시면 어떤 종목인지 바로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진입 타점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흑백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백주식은 우리가 공략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종목, 흑주식은 우리가 공략해서는 안 되거나 또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고려해야 할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징주 차트를 보고 전문가님이 기술적인 움직임으로만 차트를 분석하시고 최종 판단을 내려줄 예정입니다. 네, 사전에 오스틴 전문가님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네. 차트가 네, 이 종목은요. 개인적으로 전문가님이 굉장히 애정하는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키워드 한번 주시죠. 네, 키워드는 네.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업 끝내고 로봇 승부수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떠오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이 많은데 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종목이에요. 네, 이 저도 할 종목은 말이 바로 많습니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정답입니다. 네. 사실 전문가님께서 현대차 종목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요. 네.
자손들에게 물려줄 종목이다. 그렇죠. 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네. 주가는 왜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운 거죠? 그렇죠. 저도 참 답답한데 일단은 이 관점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네. 흑주식인지 백주식인지. 전 역시 백주식으로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 그리고 우리 앵커님이 궁금하시는 내용들. 네. 왜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운가 현대차는? 네. 현대차 그리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를 떠올려 보시면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궤는 비슷하게 잡힐 것 같으신데 그렇게 이 대형주들 단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 골자는 어쨌든 고점을 도달하고 나서 거의 80만 원 부분까지 찍고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반토막 가까이 이제 하락했다가 이제 40만 원 부근까지 40만 원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40만 원 초반 위로 올라오면서 42만 원 라인에 지금 바닥 잡고 살짝씩 저가는 잡혔고 주봉 차트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60 주선을 타고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바닥은 잡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언제 오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현대차는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로봇 종목으로 봐야 된다 네.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에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 비전을 제시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 안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상장 구체적인 언제쯤 대략적으로 언제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해줄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일 있을 이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가 네. 현대차 상승의 트리거가 좀 돼줄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돼줄 수는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요. 네. 근데 사실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은 너무 기대가 크면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니까요. 그래도 저는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그래도 좀 비전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 중국 관련된 중국 쪽으로 이 로봇 관련된 부품들 네, 또, 수출 예. 금지. 수출 규제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현대차도 그렇지만 현대차 관련된 부품주들 밸류체인 종목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시기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도 로봇 대장주이긴 하지만은 네. 일단은 일부 비중은 냅두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코스닥 안에 있는 특히 현대차 관련된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또 현대차 계열사에 있는 로봇 관련주들을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는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고 현대차 밸류체인 관련 로봇 종목들을 우리가 좀 진입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그 관련된 종목들은 흑백기친 내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후반부에는 다음 주도주가 될 종목 또 히든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좀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전문가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오스틴 전문가님 수익률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전문가님 워낙이 중단기 수익 전략에 유능하신 전문가님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긴 하는데 전문가님 지금 보니까 또 유진테크 네. 오늘도 그래도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유지해 주긴 했는데 현재 83%대 수익률이세요. 근데 네. 언제쯤 이 박스권을 좀 시원하게 돌파하고 움직일 수 있을지 포함해서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유진테크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박스권 횡보름을 지금 보시면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여기서 더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약간 지금 114만 원 라인 부근에서 저항대가 조금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은 이 부근에 있는 매물대들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유진테크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반도체 소부장 전공정 장비주죠. 그렇기 때문에 좀 관련된 어떤 뭐 수주 계약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에 관련된 또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이 14만 원 라인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62 이동평균선과 120의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딱 여기 바로 밑에 있어요.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그렇다는 것은 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추세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가장 조금 더 전고점 라인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심히 찾아보고 공부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이 14만 원 라인만 돌파를 해주면은 최소 16만 원 라인까지는 가뿐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16만 원부터 약간의 매물대가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멈칫할 거예요. 저는 이때 일부 비중을 정리하시고 일부 비중을 가져가시면서 쭉 최소 정고점 라인은 봐야죠. 그래도 우리가 20만 원 라인까지는 그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삼성전기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500% 수익률을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다행히 좀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어요. 양봉 캔들을 만들어주면서. 근데 정확하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2 이동평균선 부근을 지지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14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박스권 라인으로 두시고 여기서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조금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소 전고점 라인, 최근 고점 라인, 여기죠. 단기 고점 라인. 여기가 160만 원인데 이 160만 원 라인까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 라인에서 분할로 진입하셔서 이 60의 이동평균선 위치해 있는 160만 원 라인까지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저는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흑백 키친대에 입장하셔서 포트폴리오 점검 수정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손실은 좀 줄여보고 수익은 늘려가는 이런 전략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생존 종목을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지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이 단타 종목에 목말라 있습니다. 언제까지 중장기적으로 멀리 보면 좋은 기업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빠른 시간 안에 좀 수익을 볼 종목, 오늘의 생존 종목 바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앵커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생존 종목은 역시 또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후공정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검사 부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반도체가 이제 완제품으로 출하하기 전에 이 불량 여부를 판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 이 불량 여부를 판별하는 이 검사 과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소모성 부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이 오늘의 생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또 이 종목을 꼽아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바닥에서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차트상으로. 그리고 다른 반도체 부품 기업들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 지금
PER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의 생존 종목으로 들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별표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자, AI 그리고 차세대 패키징 확산에 따른 이 테스트 난이도 상승. 그러니까 반도체가 불량인지 아닌지 판별할 때도 이 AI 그리고 가속기, HBM 같은 것들의 이제 이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테스트하는 이 소모성 부품에 대한 난이도도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모성 부품을 납품하는 이 기업들의 실적도 꾸준하게 성장을 기록할 수 있겠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실적 한번 보시죠. 실적을 갖고 와봤는데 실적은 크게 우리가 특별하게 볼 건 없고요.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냐. 꾸준하게 숫자가 넘버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와봤고 이번 2분기 실적은 여기 표에 안 나오긴 하지만은 전분기 대비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최소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찍히면서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수급이에요.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빨간색이 많죠. 특히 기관 쪽에서. 외국인도 지금 최근 2거래일 동안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긴 하지만 특히 투자신탁, 투신 쪽 그리고 상호펀드 이쪽에서 수급이 과거 언제부터죠? 8월 초부터 계속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 수급적인 포인트입니다. 쭉 수급, 투신과 상호펀드 수급 보시면 굉장히 연속적인 수급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차트 한번 보시죠. 지금 차트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타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찍고 약간의 V자 반등을 완만하게 그리면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기업을 가지고 온 이유 오늘 사실 6% 넘게 올라서 저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차라리 음봉이 나오길 조금 기대를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6% 이상 상승을 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이번 주 안으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체크해 주시고 왜 갖고 왔냐면 이 60의 이동평균선을 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최소 122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는 5만 원 라인까지는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 5만 원 라인까지 또 올라오게 되면은 이 5만 원 라인의 부근에 위치해 있는 이 약간의 매물대를 또 소화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최소 낮게 잡아도 5만 5천 원 라인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차트도 이렇게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고 그게 그 수급이 기관의 수급으로 잡히면서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래량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렇다는 것은 실적, 앞에서 보여드렸던 실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소부장 기업들 대비해서 PBR이 상당히 낮다는 점. 반도체 소모 부품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최소 32배에서 55배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오늘의 이 생존 종목은 지금 PER이 25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룸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종목명과 투자 전략은 이제 흑백키친 내에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반도체 후공정 생존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현재 V자 반등을 확실하게 보이고 단기 이평선을 딛고 있습니다. 또 120일 이평선에 위치해 있는 이 5만 원 라인까지는 확실하게 돌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과 투자 전략까지 확실하게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